안녕하십니까, 씨퍼스입니다. 제목만 보고 많이 놀라셨죠? 놀라지 마세요. 제목은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기업의 재무 분석 컨텐츠 중 하나로 컨셉이고요. 오늘은 힘지앤헐스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짧게 제가 힘지라 부를 거고요. 회사의 간단한 소개와 매출 구조 그리고 재무 제표를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을 야기한 GLP-1 치료제 관련 내용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힘지는 2017년 설립된 미국의 원격 의료기업 및 건강제품 판매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데 고객에게 직접 개인 건강제품과 의료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와 상담과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매 판매를 통해 소매업체와 제3자 플랫폼에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특히 2024년 9월에 FDA에 등록된 메디소스 RX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이 의약품을 직접 제조 생산까지 가능하게 되었어요. 주요 제품은 이제 탈모 치료제, 성 관련 제품, 정신건강, 체중 감량 이제 치료제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MZ 세대에서 열광적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설명하기 전에 이 GLP-1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미국에는 이 체중 감량 및 당뇨병 치료제인 GLP-1 주사제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2022년부터 이 약물은 수요가 급증해서 완전히 공급 부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공급이 부족한 기간 동안 의약체들은 GLP-1의 대체 버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지도 이 상품이 대박이 났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대체 상품이라서 FDA의 공식 인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간 2월 21일 기준 FDA에서 GLP-1의 공급 부족이 해소됐다고 발표를 하면서 기존 대체 버전의 제조 중단 기한을 5월 22일로 설정을 했어요. 즉 힘지는 다른 업데이트가 없는 한 이 제품을 이 기간 이후에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힘지 관계자에 의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맞춤 치료제 제공을 계속할 거고, 특히 불과 2주 전에만 해도 노보디스크가 이 생산 능력 제한을 언급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향후 이 사항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FDA 내용이 번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둔 거죠. 그럼 여기서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정식 버전의 GLP-1 주사제를 공급하는 기업을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바로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인데요. 1923년에 설립되어서 당뇨 및 비만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고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예요. 티커명은 이렇게 NVO로 상장되어 있고 주 제품은 인슐린과 GLP-1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막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자, 그럼 힘지의 대표 제품군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성생활 관련 제품, 탈모와 피부 관련, 정신건강, 다이어트 이렇게 네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 제품들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힘지는 앱과 플랫폼을 통해 간편한 원격 진료 상담과 이를 통한 맞춤형 진료 또한 제공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나 제품 판매 기업이 아닌 완전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고요. 자, 그럼 이 기업의 매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크게 매출을 온라인 매출과 도매 매출 두 개로 구분해 두는데요. 온라인 매출이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제품 판매와 원격 의료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도매 매출은 3%를 차지하고요. 소매업체에 이제 비처방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3자 플랫폼에 위탁 판매를 하는 게 다 여기 포함돼요. 참고로 2024년 3분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77%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거지만 사실 GLP-1의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힘지는 2024년 5월부터 GLP-1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면 가장 큰 혜택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니 이 매출 성장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힘지의 구독자는 2024년 9월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62만 명, 즉 44%나 증가했어요. 구독자 한 명당 평균 이제 주문 금액은 147불로 전년 대비 48%나 증가했고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도매 상품도 살짝 묻히긴 했지만 28%라는 큰 성장을 한 것도 보이고요. 웬만한 기업은 사실 28%만 해도 성장이 큰 건데 79% 아래에 있으니까 좀 묻혀 보이죠.
자, 그럼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생각보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에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시죠? 매출 총이익률이 약 80%나 되는데요.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심지어 작년에는 적자였는데도 이게 적자였을 때와 GLP-1 판매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 회사의 수익성은 좋았습니다. 똑같이 80%대였어요. 즉 GLP-1이 앞으로 빠진다고 해서 매출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수익성 그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익성이 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매출 원가에는 여기 매출 원가에는 약품의 제품 원가, 포장 배송, 제조 관련 간접비 및 의료 진단 인건비가 포함되는데요. 이거를 다 제외하고도 80%의 수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9개월간 비교 시 전년 대비 매출은 60%나 증가했고요. 특이점은 매출의 거의 절반인 이 46%가량이 마케팅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객 유치 비용이 높다라는 거지만 이게 매출 증가의 핵심이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이 비용은 증가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2024년 9월 기준 총 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대차대조표를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약 이제 1억 6천만 달러가 있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투자 자산을 포함하면 약 2억 5천만 달러 가량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고 자산도 눈에 보이고요. 여기 굿윌이라 해서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무형 자산도 보이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2024년부터 이렇게 디펄트 텍스 어셋이라 해서 세금 공제 혜택으로 약 5,400만 달러의 자산이 잡힌 것이 보입니다. 이제 과거 적자에서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세금 공제 혜택 사용이 된 건데요. 좋은 시그널이에요. 예. 부채를 보면 또 눈에 띄는 큰 부채가 없어요. 거의 빚이 없습니다. 보시면 또 이게 매입 채무가 있죠. 그런데 자산에서 매출 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즉 받아야 할 돈은 바로바로 받고 내야 할 돈은 천천히 내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텀으로 회사는 이제 현금을 잘 굴릴 수 있게 되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다른 대출성 부채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유동 비율 또한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뜻이죠. 전체적으로 대차대조표는 단순하고 깔끔하고 가볍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인데요. 영업활동부터 먼저 볼게요. 영업활동의 이제 현금 흐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훌륭합니다. 순수익에서 이렇게 직원 보상비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아까는 세금을 이렇게 다시 빼주고요. 재고자산 구매로 쓴 현금을 더 빼주고 매입 채무로는 이제 돈을 좀 밀려서 천천히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작년에도 회계상으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실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기록한 게 눈에 띄고요. 매출 채권이 없는 것도 큰 역할을 하죠. 대부분의 현금을 세금과 재고자산의 구입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요. 네. 자, 다음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요. 이 회사는 잉여 현금을 안전한 미국채나 본드에 넣어두고 만기가 되면 찾아가곤 합니다. 현금을 잘 굴리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투자자산은 이제 투자활동은 이제 국채 매매와 관련된 거예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1,700만 달러를 썼고 비즈니스 인수에 1,500만 달러를 쓴 게 보이는데 아마 이게 앞서 설명드린 그 메디소스 RX 인수 관련 비용인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에서도 딱히 눈에 띄는 점이 없었는데 하나 대박이 있죠. 여기 보면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 약 7,800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성장주가 자사주 매입을 하긴 쉽지 않은데 그만큼 회사가 수익성이 좋고 현금 흐름이 잘 돈다는 뜻이죠.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주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영업활동으로 이 재무와 투자활동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종합해서 회사의 강점과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도 보고 갈게요. 강점으로는 일단 MZ들에게 열광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구독 중심의 매출 구조에 원격 진료와 제품 판매가 융합된다는 점 중요하죠. 또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자체 처방약 처방도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의약품 생산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리스크는 아무래도 높은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요구되고요. 구독 유지율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해요. 또한 GLP-1처럼 이 보유 중인 의약품 리스크도 무시 못하죠.
또한 이제 수익성이랑 성장성이 워낙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뭐 아마존, CVS, 뭐 텔라답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힘진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는 절대 스캠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캠 회사면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재무제표가 일단 숨기거나 복잡하거나 꼬여있거나 막 뭔가가 안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회사가 CEO도 마찬가지지만 CFO가 굉장히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이제 GLP-1의 판매 금지의 영향이 크긴 하겠지만 이 GLP-1이 없을 때도 수익성과 성장성은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번 경험으로 회사는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통을 통해서 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이 예상됩니다. 이 수익성이 좋아서 경쟁이 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요. 즉 무난하지만 앞으로 뭐 잘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업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제 채널에 있는 다른 많은 영상들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